안녕하세요. 박정훈 플러스입니다. 애플이 인도에서 아이폰 15, 진짜 최신 폰이죠. 이 생산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애플이 인도에서 생산한다 이런 뉴스가 아니라 진짜 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의 질서나 중심축까지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한 파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문제를 자세히 다뤄볼까 합니다. 자, 이 기존에는요. 인도 공장의 아이폰 출하 시점이 항상 중국 공장보다 6달에서 심지어 1년가량 늦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진짜 애플이 발표한 대로 아이폰 15 이 출하 시점을 굉장히 당기게 되면 이 중국하고 인도 사이에 불과 몇 주 차이로 이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. 그러면 앞으로 이게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줄 수 있는데요. 자, 애플이란 회사, 인도에서 이 아이폰 생산한 지는 좀 오래됐어요. 2017년에 이 대만 협력사 바로 폭스콘을 통해서 이 아이폰 생산을 시작하긴 했는데 그동안은요. 구형 모델, 한물간 모델, 저가 모델 이게 중심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애플은 계속 이런 발표를 해왔어요. 인도 생산 아이폰 비중을 자꾸만 늘려갈 것이다. 그래서 3월 말에는 전체 생산량의 한 7%, 전 세계 생산량의. 근데 이 비중을 이제 앞으로는 인도 생산 비중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%까지 늘릴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해왔죠. 자, 근데 먼저 이것부터 한번 따져볼게요. 왜 애플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생산을 주로 해왔다가 이걸 인도로 바꾸려고 하는 것인가? 이건 지난해에 있었던 사건이 굉장히 컸죠. 지난해 여러분 기억하시죠? 제로 코로나 때 아이폰 공장, 중국 내에 있는 아이폰 공장에서 정말 큰 일이 많았습니다. 왜냐하면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면서 공장 가동도 멈추게 했지만 문제점은 이 애플 폭스콘 공장, 이 관련된 이 폭스콘 공장의 노동자들을 다 가둬놓고 이 꼼짝도 못하게 하니까 정말 이걸 못 참고 노동자들이 탈출하고 그냥 몰래 담 넘어가고 정말 고향까지 걸어간다 그러면서 막 도로 점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. 그래서 2022년 뭐 9월, 10월 요때 당국의 봉쇄 조치 때문에 바리케이트 부수는 장면들 뭐 이런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왔죠. 이 숙련된 직원, 애플이 진짜 힘들게 키워놓은 직원 10만 명이 사라진 겁니다. 삼성전자가 국내에 고용하고 있는 고용 인원이 12만 명인데 한꺼번에 한 10만 명 정도의 숙련된 직원이 사라졌다. 탈출해서 도망가 버렸어요. 그 이유가 뭐냐? 애플이 뭘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. 당국에서 너무 과도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니까 그만 못 견디고 탈출한 이 상황. 애플 입장에서는 이것만도 굉장히 야 이거 중국이란 나라를 정말 믿고 계속 투자할 수 있을까 막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겠죠. 근데 이 11월에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. 10만 명을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. 새로 뽑았어요. 근데 이 신규 채용 인력이 더 심한 일을 했죠. 뭐냐면 아예 폭동이라고 부를 만큼 정말 강력한 이 진짜 무력 시위 같은 걸 했습니다. 그래서 막 뭐 부수고 난리가 났었어요. 그래갖고 애플이 결국 못 견디고 어떻게 했느냐. 그 당시에 만위안, 우리 돈으로 180만 원을 주고 나가고 싶은 사람 나가라. 이렇게 해서 간신히 해결한 겁니다. 이 폭동의 원인이 또 뭐였냐? 물론 애플이 좀 실수를 해서 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도 좀 있었다고 해요. 근데 가장 큰 게 제로 코로나였습니다. 신규 채용한 20만 명이 제로 코로나로 이전에 자기 선배들처럼 또 갇히고 기숙사에서 막 고통받을까 봐 두려움과 이런 것 때문에 그만 폭동 사태까지 일어난 겁니다. 10만 명을 한꺼번에 채용하니까 애플의 이 바로 하청업체, 이 협력업체인 폭스콘에 이 적응할 시간조차 없이 그만 이 폭동 사태까지 일으키니까 애플이 볼 때 야 이게 진짜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이게 안전한 거냐. 이 폭스콘 이거 너희 계속 중국에서 진짜 생산해도 되겠어? 이런 두려움이 생긴 거죠. 그래서 그전에는 2007년 이후 팔린 아이폰의 95%를 중국에서 생산해왔고 그 대부분은 정말 폭스콘, 이 협력사, 이 정저공장에서 생산해온 게 대부분인데 야 이게 특정 공장 하나, 한 나라에 의존하는 중국이란 나라 하나 여기에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진짜 아주 뼈저리게 체험해봤죠. 아 진짜 아마 뒤통수 맞은 듯이 아마 얼얼했을 겁니다. 여기다가 미중 패권 전쟁으로 위험 요소가 계속해서 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요.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패권 전쟁이 아주 심해지면 진짜로 뭐 애플에 대해서 뭐 수출입이 금지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최악의 상황으로 진짜로 뭐
타이완 침공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이건 진짜로 뭐 아예 거래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훨씬 더 커졌고 이미 경험한 건 정말 세다 보니까 자, 인도로 이 생산 설비의 일부를 옮기려고 했던 거죠. 근데 여기 아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그러면 인도가 정말 앞으로 이 애플의 유일한 생산 대안이 되면서 중국을 대체할 것이냐, 즉 애플이 중국을 손절한 것이냐,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. 중국 생산 비중 이걸 좀 줄여나가는 건 맞는데 중국에서 생산하는 양을 축소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. 비중을 줄이는 거지 생산량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라는 게 진짜 중요하죠. 그냥 인도에 앞으로 신규 생산 물량을 몰아주면서 공장을 새로 짓는다.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전략에 또 이름이 있습니다. 미국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. 그러니까 중국은 그대로 먹을 거 다 그대로 먹으면서 플러스 원으로 한 나라 정도 또 추가하겠다. 그걸 뭐 이 기업마다 다르게 가죠. 뭐 인도, 뭐 아니면 인도네시아, 뭐 베트남, 뭐 기업마다 다른 나라를 선택하긴 하지만 중국을 버린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. 자, 실제로 이 정저우 폭스콘 공장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여전히 대규모 신규 채용을 계속하고 있고 여기서 고용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는 현재로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. 그리고 애플뿐만 아니라 뭐 폭스콘 계속 가서 중국에 우리 중국에서 계속 생산할 것이다.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. 그러면 애플이 도대체 왜 중국에서 생산 자체를 줄이지는 않느냐? 여기에는 애플의 아주 놀라운 대중국 전략이 숨어 있는 거죠.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원래 패권 전쟁하고 중국에 뭐 예를 들어 심기가 불편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? 그 나라 제품 불매하는 겁니다. 중국 당국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이렇게 중국의 국민들을 막 선동을 하죠. 언론들이 이 심지어 관영 매체, 국영 매체 같은 게 막 선동을 해요. 야, 이 지금 현재 한국하고 지금 우리 사이가 안 좋으니까 한국 거 사지 마. 이걸 누군가가 오피니언 리더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막 선동을 합니다.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잖아요. 지금 이 중국이 사실은 자기들한테는 정말 젖줄이고 생명줄 같은 반도체 같은 것도 심지어 이 불매를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미국 마이크론을 배제할 정도인데거든요. 근데 마이크론은 사실 배제하면 자기들도 고통받는데 이거 중간재인 마이크론을 배제하면서 아이폰 이건 최종 소비재거든요. 사실은 아이폰 불매하는 게 더 쉽잖아요. 왜냐하면 아이폰 불매한다고 해서 중국 내 어떤 생산망의 차질은 없거든요. 심지어 마이크론도 문제를 삼으면서 아이폰은 놔두는 이유.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? 그건 바로 중국 경제도 애플의 아주 큰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중국 내에서 최소한 이 30만 명을 넘게 고용하고 있죠. 근데 연관된 산업까지 다 하면 진짜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지 계산조차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. 심지어 여기서 이 임금을 받는 중국의 근로자들 진짜 고임금에 속합니다. 중국 내에서는 어쨌든. 자, 그러다 보니 중국의 이 수많은 일자리 그리고 중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생각해 보니 애플 불매를 도저히 못하는 겁니다. 야, 근데 이게 우리하고 좀 비교해 보세요. 우리나라 물건들,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 뭐 쇼핑센터나 이런 것들 쉽게 불매했죠. 한국의 삼성폰 문제만 생기면 쉽게 불매해서 우리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. 근데 애플은 중국에서 생산한 걸 가지고 전 세계로 수출을 하니까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 자기들이 자기들의 수요 이걸 넘어서서 세계 수출 물량이 훨씬 더 많으니까 중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니 이게 중국인들이 이걸 불매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죠. 그리고 중국 당국이 몰래 불매를 시킨다든가 이것도 못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 중국과 이 애플 사이에 묘한 이 밀월 관계 같은 게 사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. 이게 첫 번째 이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.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좀 전략이 약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산 기지를 활용해서 중국하고 이 지렛대를 해서 어떻게든 이 중국이 우리를 쉽게 불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애플 같은 전략이 우리한테도 조금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게 사실은 인도에서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하나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정확한 이해. 자, 인도로 생산 기지를 100% 옮길 수 없는 이유가 또 인도 내부에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인지냐면 인도가 정말 뛰어난 IT 인력이 많다고 하죠. 근데
인도라는 나라가 인프라도 그리고 제도도 중국하고 비교하면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뭐 사실은 그동안 애플이 뭐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. 이 중국에서 최신 폰 만든 다음에 막 거의 9달, 1년 뒤에나 인도 공장에서 생산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중국과 달리 제조업에 대한 어떤 숙련도나 이해도가 인도는 너무나도 떨어집니다. 그래서 중국 공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건을 보고 의견 교환이 잘 되고 중국에서 이런 어떤 특정 공장에서는 계속해서 애플하고 의사소통이 되면서 이 개선을 해나가는 공정의 어떤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됩니다. 다시 말하면 이 중국 내에 있는 폭스콘 공장과 그다음에 애플과의 기술 수준이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의견 교환 과정에서 자꾸 혁신과 더 나은 품질 개선이 일어나거든요. 근데 인도는 이게 안 됩니다. 일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주면서 시험하는 어떤 시장 역할을 해주는 거 이것도 안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새 모델하고 굉장히 격차가 있었던 거죠. 근데 이게 이제 바뀌는 거죠. 요게 이제 지금까지는 거의 9달 이렇게 차이가 나다가 한 달 정도로 줄어든다. 그만큼 지금 인도에서 일종의 애플이 자꾸 인도 사람들을 교육하고 인도에 있는 공장들을 교육해서 이제는 인도의 기술 수준이 중국을 좀 따라가기 시작했다. 근데 아직은 생산 경험의 축적이 이게 완벽하진 않아요.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가야겠지만 어쨌든 경험이 축적되면 좀 해결은 되겠죠.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 인도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중국에 있는 어떤 생산 설비를 인도로 다 옮기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. 자, 근데 이 기술 격차를 다 따라잡는다 하더라도 또 하나 문제가 더 있습니다.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가 인도의 제도입니다. 인도는요. 이게 인도의 각 지방마다 주마다 노동법이 다 달라요. 그래서 너무나도 복잡하고 또 이걸 해석하는 것도 인도 당국의 자유에 맡겨진 게 정말 많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도의 노동법 이걸 맞추려다 보면 진짜 글로벌 기업들 진짜 정신 하나도 없을 정도인데 여기다가 제도 변경을 자꾸만 합니다. 그래서 자국 기업이 조금 더 유리하도록 계속해서 뜯어 고치는 거죠. 그러니까 자 애플이 생각할 때 물론 중국도 불안한데 인도만 의존하는 것도 또 역시 중국에만 의존하는 것만큼 위험하고 어렵거든요. 그래서 차이나 플러스 원인 겁니다. 이 미국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 플러스 원 전략을 고수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 더 정리를 하자면 자, 이 중국 경제가 둔화되는 것이 맞죠.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중국을 빨리 손절하고 중국에서 빨리 탈중국 해야 돼, 엑소더스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사실 미국의 전략은 좀 달라요. 왜냐하면 애플도 이렇게 중국하고의 다리를 결코 놓지 않으려고 하죠. 왜냐하면 아무리 중국 경제가 둔화돼도 여전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걸 뭐하러 벌써 버립니까? 뭐 중국이 망한 것도 아닌데 그야말로.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태도를 잘 보세요. 자꾸 중국 가서 너희 그러지 마. 우리 그냥 다시 잘 지내보자. 이런 분위기를 내세우고 있죠. 자, 러먼도 미 상무부 장관이 27일부터 30일까지 방중을 하는데 이때 방중하기 전에 중국을 향해서 내놓은 메시지가 진짜 흥미롭습니다. 자, 첫 번째 디커플링 추진 안 한다. 그동안 디커플링 하겠다면서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. 그리고 두 번째 말이 있었죠. 중국의 경기 침체를 원하지 않는다. 자, 이 두 마디가 어떤 뜻을 말하느냐. 자, 이 미국은요, 뭐 애플을 비롯해서 미국의 상무부 장관도 다 똑같은 태도인 거죠. 중국의 뭐 경기가 아무리 둔화되고 침체가 오고 디플레가 와도 여전히 큰 시장이니까 중국을 마지막까지 최대한 이용할 대로 이용하겠다. 미국이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. 이런 얘기죠. 그리고 중국이 경기 침체에 따른 어떤 리스크가 생겼을 때 이것이 미국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어쨌든 최대한 중국에서의 이익을 확보해 나가겠다.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국이 어려워지니까 손절하자. 이런 전략이 아니라 사실은 그럴수록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협상하기가 좀 더 유리해지니까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요. 그 과정에서 혹시 중국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혹시라도 타이완 침공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이 미국은 중국하고 다시 관계를 조금 이 어떤 기준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. 자, 근데 또다시 이제 애플로 돌아와서 여기서 또 궁금함이 생깁니다. 차이나 플러스 원 좋아요. 근데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. 차이나 플러스 원에 원. 베트남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. 근데 왜 굳이 인도로 갔을까?
사실 이 공장을 어디다 설치하느냐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생산 설비로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 공장을 설치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. 왜 그러냐? 자, 인도는 시장이 엄청나게 크죠. 그러니까 진짜 자신감 그리고 인도 사람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우리 시장 노리려면 우리 규칙을 따라 글로벌 스탠다드 웃기시네? 야, 스탠다드는 그 글로벌이 아니라 인디안 스탠다드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수출 지향을 통해서 발전을 하려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인도는 이 수입 대체를 통해서 성장을 하려는 나라입니다. 그래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면 그래도 이 나라들은 수출 지향, 내수 시장의 이 어쨌든 규모가 큰 나라긴 하지만 이 두 나라도 인도에 비하면 그래도 작기 때문에 외국 기업한테 좀 더 잘해줘요. 물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신 그런 기업인들도 아유 너무 어려워요. 아니 이게 진짜 글로벌 스탠다드 같은 거 안 지켜요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인도가 힘든 것에 비하면 정말 양반 수준이죠. 자, 이렇게 인도가 정말 진출하기가 어렵습니다. 진짜 자국 중심이고 제도는 진짜 뭐 밥 먹듯이 바꿔버리고 외국 기업 실제로 차별하기도 하는 이런 나라에 애플이 진출하려는 이유. 여기를 굳이 생산 기지로 삼으려는 데는 애플의 큰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계획에는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요. 자, 인도에 진출한 기업들이 차별로 홀대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맞는데, 자, 근데 인도가 대표적인 이런 수입 대체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긴 하지만, 자, 그래서 오히려 역발상을 해야 돼요. 왜냐하면 인도도 잘 알거든요. 중국하고 똑같아요. 애플이 자국 근로자 왕창 고용해주고, 그 다음에 중국 경제도 애플의 이 생산 기지인 폭스콘 기지에 의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으니까 경제 전체가 여기에 예를 들어 폭스콘 기지 그냥 진짜로 철수해버린다 그러면 중국도 엄청난 타격이잖아요. 자, 그런 나라, 인도 같은 나라일수록 그러면 애플이 진짜 전 세계 생산량의 20%를 생산한다. 그러면 인도 시장 전체보다 훨씬 더 크게 생산을 한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수출 물량이 더 많다는 거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이게 자국의 수출 공장, 이 자국의 수출 베이스가 돼서 자국의 수출 통계가 늘어나는 그런 애플 공장이잖아요. 폭스콘 공장이. 그래서 그러니 지금까지 인도는 해외 기업이 자국의 내수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최대한 막는 정책을 써왔지만 이 애플은 자국에서 수출까지 하니까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. 즉 다시 말하면 애플은 중국에서 써먹었던 작전을 인도에서도 써먹으려는 겁니다. 그리고 인도 시장이 최근에 크게 달라지고 있죠. 소득도 어쨌든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 더군다나 젊은 인구가 많습니다. 스마트폰, 원래는 싼 중국 폰을 썼는데 점점 비싼 폰이 잘 팔리죠. 그래서 삼성폰이 1, 2위를 다퉈요. 자, 그러니까 애플이 볼 때 이게 앞으로 성장할 시장, 물론 중국 시장이 더 크긴 한데 근데 중국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고 그다음에 뭐 시장 확대된다 하더라도 뭐 이제 중국 사람들 휴대폰 살 사람 다 샀죠. 근데 애플은 이제 앞으로 커나갈 시장이거든요. 그래서 애플 잘 보세요. 지금 애플이 인도에 애플 매장 만들었습니다. 애플이 애플 스토어 만든다는 거 이건 진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소비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성도 높게 본 거고요. 그래서 생산 기지를 굳이 인도의 소비량보다 더 크게 이렇게 생산 비중을 가져간 겁니다. 그리고 언젠가는 이 인도의 인구가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많아졌잖아요. 중국의 인구를 돌파했습니다. 자, 이런 나라가 언젠가는 진짜로 애플의 생산 목표 전 세계 시장의 20% 이걸 소비할 날도 올 수 있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플이 인도 시장을 노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. 우리가 중국 시장 다 놓쳤는데 애플은 중국 시장 계속해서 갖고 가고 있잖아요. 우리가 지금 인도 시장에서 잘 선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잘 해나가길 정말 바라고 있는데 이게 또 진짜 이 삼성전도 되는 진짜 글로벌 기업은 역시 한 번의 실패로 정말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번에는 애플에 대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. 사실 이 최신 폰을 생산하겠다는 건 애플에서 지난해부터 계속 예고해왔거든요. 이번에는 근데 삼성전자가 진짜 제때 반격을 했죠. 어떻게 했느냐. 최신 폰인 갤럭시 S23 이걸 인도 노이다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한 겁니다. 그래서 이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
어떻게 보면 저는 삼성전자가 중국에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결단을 내린 거죠. 인도에서 생산 기반 분명히 열악한데도 여기서 굳이 최신폰을 생산한다. 그 얘기는 애플과 삼성의 인도에 대한 구애 전략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초인류를 다투는 기업들의 생각의 차원은 확실히 다른 것 같은데요. 이걸 우리나라의 다른 기업들도 더 늦기 전에 인도에 대한 접근 방법을 빨리 확립해 나가야 됩니다. 인도 시장, 앞으로 진짜 몇 안 남은 성장하는 시장입니다. 자, 중국 시장 여전히 놓치면 안 됩니다. 미국처럼 놓치면 안 돼요. 근데 성장하는 시장인가요? 아니죠.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섰고, 어떻게 보면 이 박종원의 경제한방에서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중국이란 나라가 막 파산하느냐 이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파산은 막을지 몰라도 성장 속도는 크게 둔화될 겁니다. 앞으로 고성장하는 중국은 기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그 이유는 뭐 성숙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이고, 자,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남은 성장하는 시장은 일단 단기간 내로는 인도일 거고요. 인도도 한 20년 남았습니다. 왜냐하면 인도도 20년이 지나면 지금보다는 훨씬 늙은 나라, 즉 평균 연령이 올라가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세계적인 성장 동력은 인도가 이제 이끌어갈 가능성이 큽니다. 물론 인도마저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세계의 성장 동력이 이제 한 20년 없겠죠. 자, 그리고 한 2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아프리카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세계 경제는 아프리카를 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자, 중국의 성장 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패권 전쟁이 격화된 만큼 인도 결코 놓칠 수 없는 시장. 지금 빠르게 현재와 전략, 애플의 행보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박종훈 플러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